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해서 9월 동결 확률 추이입니다. 7월 말에는 33%였는데요. 인상 쪽이 우세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8월 7일 고용보고서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45에서 60%로 급등을 했고요. 8월 12일에는 62%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PPI가 발표된 이후에는 63%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무게추는 분명히 동결적으로 기울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웃님. 박재원의 투자농장 채널 농장지기 박재원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물가지 지표가 이틀 연속으로 나왔는데요. 12일에는 소비자 물가, 13일에는 생산자 물가 두 지표 모두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 물가가 잡혔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연준은 웃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데이터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금리 사이클의 핵심은 인하가 아니라 9월 동결이냐 인상이냐에 모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세 가지 질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PPI가 8월 26일에 발표될 PCE 물가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는 금리는 내려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세 번째는 이웃님들이 달력에 표시해야 될 일정은 무엇인가? 특히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많은 분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장의 논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제 인하하느냐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중간에 따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자 물가입니다. 7월 헤드라인 PPI는 전월비 0.0% 그러니까 보합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이 0.2%였으니까 예상을 완전히 하회한 겁니다. 전년비도 6월 5.5%에서 7월 4.7%로 확실히 둔화됐고요. 확실히 끌어내린 건 에너지가 마이너스 3.1%, 식품이 마이너스 0.9%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항목들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봐주십시오. 식품과 에너지에 무역 서비스까지 뺀 이른바 근원에는 전월비 0.4%입니다. 6월이 0.1%였으니까 4배 가까이 뛴 건데요. 헤드라인은 식었는데 서비스 쪽 물가는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주범은 이 포트폴리오 관리 수수료였습니다. 한 달 만에 무려 6.5%나 급등한 겁니다. 이 항목이 왜 중요하냐면 금융 서비스 관련 지출로 PCE 산출에 상당 부분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단서를 달면은요. 이 항목은 분기 첫째 달, 그러니까 1월, 4월, 7월, 10월에 수수료를 정산하는 관행 때문에 일시적으로 크게 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에 섞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비교적 무난했습니다. 7월 CPI는 전월비 0.1%로 예상에 부합을 했고요. 전년비는 3.5에서 3.4%로 소폭 둔화됐습니다. 근원 CPI도 플러스 0.2에서 컨센서스로 부합을 했고요. 전년비는 2.6에서 2.5로 낮아졌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방향 자체는 완전히 아래쪽입니다. 그런데 연준 목표인 2.2%와 비교하면 헤드라인은 아직은 1.4, 근원은 1.5% 정도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방향은 맞는데 도착까지 남은 거리가 아직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하나 더 감안하실 점은 6월 헤드라인 CPI가 수정치 기준 마이너스 0.4%였다는 겁니다. 7월에 플러스 0.1%에는 기저효과 성격이 일부 섞여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본 CPI와 PPI는 사실 연준의 공식 판단이 아닙니다. 연준이 정책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건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입니다. 이보다 한 발 늦게 나오죠. 7월분은 8월 26일에 발표됩니다. 오늘 본 두 지표는 결국 8월 26일 숫자로 수렴할 겁니다. 작년 6월 실적을 보면은 근원 PCE가 전년비 플러스 3.3%였습니다. 연준 목표 2.0%를 한참 웃도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이웃님 8월 26일 달력에 한 번 더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발표 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PCE 관련 수치는 모두 전망과 추정이라는 점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올해 PCE 흐름을 한 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1월 3.1%에서 시작을 해서 3월에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5월 3.4%가 고점이고 6월에 3.3%로 소폭 꺾였습니다. 아래 평평한 선이 연준 목표 2%인데요. 이 두 선 사이의 간격이 지금 연준이 답답해하는 이유 자체입니다.
1년 내내 3%대에서 움직였습니다. 이건 둔화라기보다 정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오히려 목표 기준을 2%에서 3%로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7월 전망은 3.3에서 3.4% 범위입니다. 다만 이것은 CPI와 PPI 세부 데이터를 한 시장 추정치이고 실제 발표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보는 건 전년비가 아니라 전월비입니다. 전월비가 0.2%대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0.3에서 0.4%대로 벌어지느냐, 여기서 9월 FOMC의 분위기가 갈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지점을 바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요즘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내릴까를 묻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연준 내부의 논쟁은 인하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동결이냐 인상이냐의 국면입니다. 근거를 보겠습니다. 연준은 7월 28일에서 29일 FOMC에서 정책금리를 3.5에서 3.75 범위 내에서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표결이 9대3으로 완전히 갈렸습니다. 2016년 9월 이후 가장 큰 차이입니다. 반대표를 던진 세 분은 금리 인하를 미루자는 게 아니라 즉각 인상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5월에 취임한 케빈 워시 신임의장 체제에서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PPI와 CPI는 인상 압력을 다소 낮추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만큼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26일 PCE 수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해서 9월 동결 확률 추이입니다. 7월 말에는 33%였는데요. 인상 쪽이 우세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8월 7일 고용보고서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45에서 60%로 급등을 했고요. 8월 12일에는 62%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PPI가 발표된 이후에는 63%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무게추는 분명히 동결적으로 기울었다는 겁니다.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고 확률에 추정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웃님이 한 달 동안 챙기셔야 할 날짜는 딱 3개입니다. 8월 26일 7월 근원 PCE가 발표되는 거, 그리고 9월 4일 8월 고용보고서, 그리고 9월 16일 17일에 실질적인 FOMC 일정입니다. 오늘 내용을 4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은 진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금리 인하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두 날짜가 관건이고요. 상방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점, 이와 같이 4가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이웃님들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투자농장의 비료가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